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희의 대표 변호사 이기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중요한 판결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의대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의사가 아니고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의과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음주 수치가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고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3대 요소 말씀드렸었는데요. 소장과 소득, 장애율, 과실비율입니다. 근데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장애율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결국은 소득과 과실비율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되는 정도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위자료, 장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의대생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일실소득이었습니다. 참고로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보험 약관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거의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런 특수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위자료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특수위자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으니까 카드로 나가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한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고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었겠죠. 근데 어떤 게 쟁점이 됐느냐? 피해자 측에서는 의과대학을 재학하고 졸업을 하면 거의 80~90%가 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일실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닌데 그냥 학생이었는데 단순히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더 높은 통계소득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보험사의 주장이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의사의 통계소득을 적용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보험사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요. 망인이 의과대학교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학점도 충분했다. 이런 점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의사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에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즉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실수익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고요. 상고심이 결정적으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이고 전문직을 양성화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전제를 하고요. 따라서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일반 학과에 다니는 재학생의 경우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냐면요.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은 약 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환송된, 즉 의사의 통계소득을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10억 원이었어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본과를 다니면서 거의 졸업을 앞둔 상황. 누구도 이 피해자가 의사가 될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실제 피해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의대생에 대한 것이었지만 다른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간호대학교라던가 치과대학이라던가 아니면 경찰대학이라던가 어떤 특수한 대학에서 특정 학과를 전공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재학 중에 사망했다 해도 그 해당하는 직군의 직업을 가졌을 때의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그 개인 당사자 피해자의 일실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의과대학 재학 중에 의사가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소득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로였어요. 감사합니다.